그러니까 지원 자격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죠? 요 두 줄이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만 일단은 지원 자격이 되고, 나머지는 이러한 여기에서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전형 요소를 통해서 1단계는 서류 3배수 뽑고요. 2단계에서 서류랑 심층 면접, 이걸 통해서 이러한 중앙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전형료에서 1단계 서류 100이에요. 서류 100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는 부분 뭘까요? 서류만 들어가네? 아유, 그럼 나 수상 실적도 상당히 많고 봉사활동 시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난 지원할 수 있겠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입학사정관 전형이 물론 학생의 성장 잠재력이나 뭐 적성이나 능력 이런 것도 보지만, 대학에서 서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건 이 안에는 모두 들어가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성적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학생부 성적이라고 표시를 하지 왜 서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대학에서 얘기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본이란 얘기예요. 기본. 뭔 얘기죠? 일반 전형에서 만약에 10 중에 8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 권이다 또는 지원 가능 성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통해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뭐 7 또는 6 요 정도라는 거예요. 자, 뭐 3, 2 이 정도 되는 학생이 서류 100이니까 지원을 해도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즉 서류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류와 심층 면접 30%. 심층 면접은 실제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전처럼 우리 뭐 특기자 전형, 뭐 이런 특별 전형 이런 거에서 있는 심층 면접이랑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특기자 전형이나 특별 전형에서는 어떻죠? 수상 실적, 내가 수상 실적이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정량적으로. 내가 저 친구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뭐 개수가 많어. 또는 조금 더 권위 있는 뭐 이런 데서 수상을 했어. 또는 봉사활동 시간이 나는 600시간인데 뭐 저 친구는 300시간이야. 그럼 내가 더 유리하겠네? 특별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서는 그게 맞았어요. 가능했다라고요.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라는 거죠. 뭐죠? 내가 수상실적 개수가 많다거나 또는 봉사활동 시간이 많다거나 그래서 무조건 합격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저 친구보다 수상실적은 몇 개가 좀 적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시간이 조금 적더라도 그 봉사활동 시간을 하기 위해 또는 수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열정이라든가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친구보다 낫다라면, 즉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게 높이 평가될 수 있다라면은 양은 좀 적더라도 그런 학생을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물론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입학사정관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에 맞는 교육 목적에 맞는 학생, 이런 거를 이제 펜타곤 인재 전형, 펜타곤 오각형, 그 펜타곤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물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학업 적성 이런 학생부 성적 또는 리더십, 그다음에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어 성적,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이겠죠. 이런 5개, 펜타곤이라고 오각형이라고 했죠. 그 5가지 이러한 능력들을 여러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그러니까 뭐 내가 학업 성적은 좋은데 나머지 4가지 뭐 특별활동이나 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국제화 능력, 그러니까 외국어 성적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그런 학생도 안 뽑힐 거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요소들이 한 가지에 치우침 없이 전체적으로 잘 아우르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학생부니까 학업 능력, 그다음에 리더십,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문제 해결 능력, 국제화 능력, 이 5가지 어느 하나에 치우침 없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착실히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지원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시 2차 전형인데, 중대 수시 2차 전형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상당히
이 전형별로 이 전형 요소를 잘 짜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침 없이 내가 만약에 뭐 논술이 우수하다면 어떤 전형, A라는 전형에 또는 뭐 학생부가 우수하다면 B라는 전형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전형 요소를 잘 짜는 대학 중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논술 우수자 전형, 전형명에서도 나타났죠. 뭐죠? 논술이 우수한 학생이겠죠.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마찬가지죠. 이거는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학생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수시 1차에 있었던 학업 우수자 전형이랑은 조금 다르게 뭐죠? 외국어 고교 출신자라든가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도 여긴 지원이 가능해요. 이런 학생들을 전형 요소는 학생부 40, 여기에서는 학생부 40에 교과 95에 비교과 5% 해서 학생부 40%와 논술 60%로 전형을 하게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학생부 40%, 논술 60%. 학생부는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걸 해버리면 어때요? 논술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 합격의 당락은 논술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전년도 중앙대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을 보면은 합격의 당락을 바뀐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런 학생부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했는데 논술로 뒤집은 학생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또는 합격한 학생 안에서도 이렇게 순위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갖고 있겠죠. 그런 순위가 바뀐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 뭐 한 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런 순위도 바뀐 학생들. 그럴 정도로 논술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뽑게 되고요. 여기에서의 비교과 영역은 봉사활동하고 출결활동만 반영돼요. 아까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는 뭐 어학능력이라든가 뭐 수상실적 이런 것도 들어갔죠. 근데 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봉사활동하고 출결사항만 반영된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중앙대가 수시 1차 전형에서는 이 앞쪽에 있던 수시 1차 전형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죠. 근데 수시 2차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게 되는데 상당히 높아요. 최저학력 기준이. 문과 같은 경우는 언어, 수리, 그러니까 수리 가나형, 외국어, 탐구, 사탐이나 과탐 두 개 영역 이상 2등급을 맞아야 돼요.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언어, 수리 가형, 외국어, 과탐에서 두 개 영역이 평균 2등급 이상을 맞아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단 의학부 같은 여기는 두 개 영역 1등급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겠죠.